한국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인해 물가 하방 압력이 현실화됨과 동시에 국제 유가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며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 물가는 재작년 대비 0.4% 오른 수준으로 1965년 소비자 물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행히 올해 1월 소비자 물가가 1.5%가량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한 듯 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악화에 1.1%로 내려앉으며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도대체 무엇이기에 다들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디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물론 축산물 가격의 하락과 같은 경제의 한 부문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은 디플레이션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디플레이션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같은 돈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에게 있어 물가가 떨어져 결과적으로 생활비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은 경기의 하강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기를 위축시킵니다. 사람들은 나날이 떨어지는 가격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를 미루게 되며 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해 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은 투자를 유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가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은 그럼 언제 발생하는 것일까요? 디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정부의 통화정책, 투기적 행위로 인한 자산의 버블 현상 후 버블의 붕괴, 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공급 증가 및 생산 단가 하락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중 많은 전문가들은 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한국이 디플레이션으로 진입 중인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소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고 가계부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입 단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며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생산 인구는 하락세를 보이며 취업난까지 맞물려 지갑을 열 소비 주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플레이션을 맞이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타격을 맞을 곳은 국내 주식시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국내 경기를 우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며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한 한국 시장의 낙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도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당시 일본의 각종 아파트와 토지 가격은 50% 이상 급락했습니다. 우리는 디플레이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자산을 현금화함과 동시에 금과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국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경제 전 영역에 걸친 파산 이후에야 상황이 궁극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뿐이라며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소비자 물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는 한국 정부. 한국은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